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이혼을 경험하게 된 여자입니다. 저는 언젠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어떤 것에도 구애받지 않고 오직 둘이서 사랑만 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미래를 꿈꾸며 늘 기대에 가득 차 있었는데요. 하지만 저는 이번 일을 통해서 사랑만으로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꿀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빈부격차 심한 주인공들이 만나서 결혼하고 행복하게 잘 살잖아요. 저도 사랑만 있다면 주인공들처럼 모든 것을 이겨내고 잘 살아갈 수 있을 줄만 알았어요. 하지만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 겪어보니 현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저처럼 사랑만 가지고 결혼을 결심한 분들이 계시다면 꼭 사랑만으로 되는 건 아니라는 걸 깨닫고 늦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해볼 시간을 주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제 결혼에 대한 로망을 산산이 깨부순 장본인들은 바로 시댁 식구들이었습니다. 저는 시댁 식구들처럼 한순간에 얼굴이 바뀌는 사람들을 본 적이 없었어요. 결혼하면 본색을 드러낸다고 하더니 결혼하자마자 자신들의 본색을 제게 보여주더라고요. 지금이 조선시대처럼 결혼했다고 평생 자기 식구가 되는 게 아닌데 말이에요. 제가 멍청하게 사랑 하나만 가지고 결혼을 했던 사람은 아버지의 친구분의 소개로 만난 남자였는데요. 아버지께서는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오는 세트장을 제작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계셨어요. 처음부터 그런 사업을 하신 게 아니라 다른 사업을 하시다가 제가 드라마와 영화를 너무 좋아해서 딸이 보는 드라마나 영화에 자신의 작업물이 등장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시작하셨어요. 다른 사업도 해보신 분이라 그런지 건너 사업하시는 사람들을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아버지와 엄청 친하시고 제가 삼촌이라고 부르는 분이 계셨는데 자기 지인의 아들 중에 정말 괜찮은 애가 하나 있다고 제게 만나보지 않겠냐고 하시는 거예요. 당시 제가 남자 만날 생각이 전혀 없었어서 선뜻 만나보겠다고 하지 않았고 떨떠름한 제 표정을 보신 삼촌은 아버지와 비슷한 사업을 하는 집안이라고 만나만 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삼촌이 괜히 제게 이상한 사람을 붙일 것 같지는 않아서 삼촌만 믿고 만나겠다고 했어요. 처음 만났을 때 남편은 꾸민 듯 안 꾸민 듯 검정 슬랙스 바지에 흰색 티 한 장만 걸치고 나왔더라고요. 비율이 좋아서 그런지 아무것도 없이 그냥 티 한 장만으로도 귀티가 철철 흘러 넘치더라고요. 제가 평소 좋아하던 남자 배우가 있었는데 그 배우 작품은 다 찾아볼 정도로 좋아했었어요. 삼촌은 제가 그 배우를 좋아하는 것을 알고 남편이 그 배우와 비슷하다면서 안 만나보면 후회할 거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스타일이며 외모며 제가 좋아하는 배우랑 상당히 비슷하더라고요. 제가 얼굴만 보고 반하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너무 비슷해서 저절로 눈길이 갈 수밖에 없었어요. 게다가 보통 돈 좀 있는 집안에 잘생기기까지 하면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남편은 늘 겸손하고 자기가 정말 잘났음에도 불구하고 잘난 걸 내세운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식당 직원이 주문을 하나 빼먹고 늦게 나온 것도 모자라 음식까지 잘못 나왔는데 짜증은커녕 웃으면서 이게 더 맛있어 보이니 그냥 먹겠다고 하는 모습에 호감이 생겼던 것 같아요. 한 번의 데이트였지만 안 좋은 상황이 연속으로 일어나 의도치 않게 남편의 인성을 파악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남편에게 애프터 신청을 하게 됐고 남편은 살짝 웃더니 애프터 신청을 받아주더라고요. 그렇게 몇 번 가벼운 데이트를 하며 만나다가 저희는 결혼을 전제로 연애를 시작했어요. 남편은 부유한 집안의 안정적인 직장에 다녀서 그런지 조급함 없이 매사에 여유로웠어요. 모든 일에 여유가 넘치는 남편의 모습을 본받고 싶었죠. 저는 평소에 주변 친구들한테나 남자친구가 생기면 제가 잘 사는 편이었거든요. 그런데 데이트를 할 때마다 제가 결제하려고 하면 결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 남편이 화장실 가는 척하면서 계산을 하고 오는 것이었어요. 제가 돈을 주려고 해도 다음에 맛있는 거 사달라고 하면서 절대 안 받으려고 하더라고요. 막상 제가 맛있는 거 사겠다고 하고 만나면 또 자기가 결제하면서 말이죠. 데이트하면서 제가 카드 꺼냈던 적은 정말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남편이 결제하면서 제게 돈 썼다고 생색을 냈던 적도 없었어요. 저는 계속 얻어먹기만 하는 것 같아서 서프라이즈로 여행 결제해놨었는데 그마저도 여행 갔다 와서 집에 와보면 남편이 몰래 제 가방에 돈을 넣어놨었죠.
전화해서 이게 뭐냐고 하면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는 척 딴 말을 돌리기 바빴어요. 오빠, 내 가방에 돈 봉투 있던데 이거 뭐야? 오빠가 넣어놓은 거지? 맞지? 이걸 왜 넣어놨어? 아직 집 도착 안 한 거 아니까 빨리 와서 가져가. 무슨 돈 봉투 말하는 거야? 난 너가 뭐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토요일 만나서 뭐 할까? 너 며칠 전에 바닷가 보고 싶다고 했지? 바다 보러 갈까? 말 돌리는 거 봐. 나 이거 토요일에 그대로 가져갈 거야. 나 이거 안 받아. 오빠가 매번 이러면 내가 뭐가 돼? 뭐가 되긴.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너가 돈 빼놓고 잊은 거 아니야? 나 진짜 넣은 적 없다. 그거 진짜 내 돈 아니야. 그래? 나 그럼 이 돈 버릴게. 내 돈도 아니고 오빠 돈도 아닌데 내가 왜 가지고 있어? 가지고 있을 필요 없잖아. 버리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네. 아, 자기야. 아이, 미안해. 그거 내가 넣은 거야. 내가 넣은 거 맞아. 그러니까 버리지 마. 너 이번에 여행하면서 돈 많이 쓴 것 같길래 그래서 그랬어. 너무 화내지 마. 오빠가 그동안 나한테 쓴 돈이 얼만데 그거 생각하면 이건 돈도 아니지. 다음엔 진짜 그러지 마. 알겠지? 오빠 돈만 쓰게 하는 것 같아서 미안하단 말이야. 남편은 제 말에 알겠다고, 다음부터는 절대 안 그러겠다고 하지만 그때뿐이었어요. 저는 남편과 데이트를 하면 항상 남편이 다 알아서 해줘서 공주님 마냥 받기만 했었죠. 그런데 저를 공주님처럼 모시던 남편이 얼마 전부터 무언가에 쫓기듯 바쁘게 생활하더라고요. 데이트 날짜 잡기도 힘들고 만나도 카페에서 얼굴만 잠깐 보고 집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정말 간만에 데이트다운 데이트를 하면 계산할 시간이 다가왔을 때 딴청을 피우면서 계산을 미루더라고요. 저는 커플 사이에 누가 계산하든 상관없었고 그동안 얻어먹은 것도 많아서 제가 계산하고 신경을 안 썼어요. 매일같이 남편과 데이트하던 제가 친구와의 만남이 더 많아지자 친구가 묻더라고요. 요즘 왜 이렇게 자기를 자주 만나냐고. 혹시 남편과 헤어진 거냐고요. 뭐냐? 너 요즘 왜 이렇게 나를 자주 만나줘? 남자친구 생기면 연락도 잘 안 하면서. 너 설마 남자친구랑 헤어진 거야? 아니지? 카카오톡 프로필은 커플 사진 그대로던데? 야,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오빠가 요즘 바쁜가 봐. 도통 얼굴 볼 시간이 없네. 뭔 놈의 일이 그렇게 바쁜지. 내가 고생하지 말고 아버님 밑으로 들어가라고 했는데도 그건 곧 죽어도 싫대. 그래? 그 오빠도 참 미련하시네. 나였으면 그냥 편하게 살았을 것 같은데. 야, 나 갑자기 안 좋은 촉이 왔는데. 아니다. 왜, 뭔데? 사람 궁금하게 하고 말 안 해주기 있냐? 빨리 말해봐. 무슨 촉이 왔는데. 내가 알아서 걸러 들을 테니까 말해봐. 아니, 진짜 심각하게 듣지는 말고 그냥 내 느낌이 그렇다는 거니까 걸러서 들어. 알겠지? 혹시 너네 오빠 데이트 날짜 잡으려고 하면 피하고 연락도 잘 안 되고 너한테 돈도 잘 안 쓰셔? 야, 어떻게 알았어? 데이트 날짜는 뭐 내가 너 만나는 횟수 보면 알 거고 원래 연락 잘 됐었거든? 요즘 진짜 안 돼.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몇 시간 걸러 한 번씩 와. 돈도 안 쓰는 것 같기도 하고. 진짜? 이거 꽤 심각하네. 전에 내가 남자친구랑 어떻게 헤어졌는지 알지? 그놈 바람 피웠었잖아. 그놈이 딱 이랬어. 맨날 데이트 피하고 연락 안 되고 돈도 나한테 안 쓰고 걔한테 썼었지. 에이, 그건 아니야. 우리 오빠 여자인 친구도 없어. 남중 남고 출신이라 회사에서도 다 남자 직원들밖에 없었어. 혹시나 남녀 문제 생길까봐 사장님이 남자만 뽑았다더라. 저는 당시엔 친구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제가 결혼하자는 말에도 계속 대답을 피하고 다음으로 미루더라고요. 그러면서 친구의 말대로 정말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죠. 그게 아니라면
갑자기 저를 이렇게까지 피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혼자서 단정 짓고 나니 남편에게 정이 떨어지는 거예요. 헤어질까 말까 고민하고 있을 때 남편이 술에 취해서 저한테 전화했더라고요. 저는 술 취했으면 그냥 집에 가서 자라고 했는데 제게 꼭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술 깨고 제정신일 때 말하라고 하자 제정신일 땐 못하겠어서 술 기운 빌어서 하는 거라고, 말할지 말지 고민 정말 많이 했으니까 지금 이렇게 마음먹었을 때 제발 나와달라고 하더라고요. 목소리도 평소답지 않게 기운이 없어 보여서 남편이 기다리고 있겠다고 한 공원에 나갔어요. 남편은 술에 많이 취했는지 앉아있는데도 고개를 꾸벅거리며 휘청이더니 저를 보자마자 씩 웃더라고요. 자기 옆에 앉으라는 듯 손으로 옆자리를 두드리길래 한숨을 쉬고 남편이 두드린 자리에 앉았어요. 그러더니 작은 목소리로 주저리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시영아, 나 너랑 헤어지기 싫어. 요즘 너 눈 보면 나한테 헤어지자고 할 것 같아. 있잖아, 사실 그동안 말 못했는데 우리 집 사정이 많이 안 좋아. 부모님 회사가 많이 힘들어. 그게 무슨 소리야? 아버님 회사가 힘들다니. 나 삼촌한테 그런 말 들은 거 없는데? 얼마나 어떻게 힘든 건데 이렇게 심각한 일을 왜 혼자 앓고 있었어? 내가 지금껏 모았던 돈으로 어찌저찌 버티고 있었는데 턱없이 부족하네? 아마 아저씨도 모를 거야. 주변 사람들한테 피해주기 싫어서 말 안 했어.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어. 나한테 말 좀 해주지. 나는 그것도 모르고 오빠가 다른 여자 생긴 거 아닌가, 나한테 질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만 했는데 너한테 떳떳한 남자가 되고 싶었는데 이런 모습 보이기 싫었는데 그래서 너가 결혼 얘기했을 때도 피했고 데이트하자고 했을 때도 피했어. 돈이 없어서. 나 오빠 여자친구야. 힘들 때 기대라고 있는 사람 아니야? 왜 혼자 그러고 있었어? 내가 얼마 되진 않지만 그래도 모아둔 돈이 있거든? 그거라도 보태줄게. 아니야, 네가 왜 그래. 나 그러라고 말한 거 아니야. 헤어지는 게 무서워서 말하는 거야. 이런 상황인데도 나를 기다려줄 수 있냐고 물어보고 싶어서. 저는 바람 피는 것만 아니면 된다고, 언제든 기다려줄 수 있으니까 이상한 생각만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얼마 되진 않지만 조금이나마 보탬되고 싶어서 모았던 돈도 남편에게 줬어요. 남편은 고맙다고, 너무 미안하다고 제 손을 붙잡고 울더라고요. 하지만 남편과 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 부모님 회사는 부도 처리가 됐어요. 한순간에 집과 돈을 잃은 시부모님은 당시 남편이 살고 있던 원룸에서 여동생까지 4가족이 살게 됐죠. 남편은 부모님의 회사가 망하고 더 이상 제게 피해줄 수 없다며 이별을 통보했지만 저는 남편을 이대로 포기할 수 없었어요. 친정 아버지께도 이 상황을 말하고 앞으로 남편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언을 구했어요. 아버지께서는 평소 남편의 인품을 잘 알아서 힘들 때 사람 내치는 거 아니라며 남편이 계속 저를 밀어낸다고 해도 잘 보듬어 주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버지의 말씀처럼 아무리 남편이 밀어내도 저는 남편 옆에 꼭 붙어 있었어요. 남편을 비롯해 시아버지, 시어머니, 그리고 신우까지 제가 다 챙겼었죠. 저는 끝까지 남편을 포기하지 않았고 제 바람대로 결혼까지 진행하게 됐어요. 아무래도 집안 차이가 나다 보니 신혼집과 혼수가 걱정이더라고요. 저희가 집을 해가고 시댁에서 혼수를 해주시기로 했지만 솔직히 혼수해주실 형편이 아니셨거든요. 그래서 결혼 비용과 혼수도 저희 쪽에서 처리하자고 친정 부모님께 말씀드렸었죠. 부모님도 사업하는 사람이라 부도나면 얼마나 힘든지 알기 때문에 더 잘 사는 사람들이 도와주자며 제 말에 수긍하셨어요. 대신
저희 집에서 신혼집을 해가는 것이니 당연히 집 명의를 제 앞으로 하는 걸로 했어요. 이 소식을 시어머니께 말씀드리니 뭐가 불만인지 눈썹을 꿈틀거리시더라고요. 어머님, 왜 그러세요? 혹시 마음에 안 드는 거라도 있으세요? 혼수 때문이라면 정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혼수도 저희 쪽에서 해갈 거예요. 그게 아니라 집 명의를 네 이름으로 한다고? 아니, 네 이름으로 하는 건 당연한데 우리 아들이랑 공동 명의로 하는 게 아니라 너 단독으로 한다 이 말이야? 네, 그게 왜요? 저희 아빠께서 해주시는 거니 당연한 거 아닌가요? 제 이름으로 하는 게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건가요? 그래도 같이 사는 사람인데 온전히 우리 아들 명의는 아니더라도 공동 명의로는 올려줄 줄 알았는데. 에이, 아니야, 됐어. 네 이름으로 하는 게 당연하지. 시어머니께서는 신혼집을 제 이름으로 한다는 것이 불만이라고 했지만 그래도 쉽게 꼬리를 내리시더라고요. 순간 시어머니께서 명의 때문에 불만을 말하실 때 제가 든 생각이 막장 드라마에서 보던 장면이 눈앞에서 펼쳐지는 건 아닐까 하는 것이었는데 다행히 그런 것 없이 잘 마무리했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시어머니를 닮았던 것인지 시어머니께서 남편 못지않게 저를 엄청 챙겨주시더라고요. 제 눈치도 상당히 많이 보셔서 오히려 제가 다 불편할 지경이었고요. 신혼집 때문에 살짝 삐그덕거릴 뻔하긴 했지만 심성은 좋은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친정아버지께서 신혼집으로 40평짜리 아파트를 해주셨더라고요. 인근에 지하철역도 있고 편의시설도 많아서 집값이 어마무시했을 텐데 하나밖에 없는 딸이 결혼한다고 힘을 좀 주신 것 같았어요. 정리가 어느 정도 끝났다는 말에 신혼집을 방문했는데 입이 떡 벌어지더라고요. 세트장 일 하시는 분 아니랄까봐 드라마에서 보던 집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너무 신나서 방방 뛰고 싶었는데 제 옆에 저보다 더 신난 사람이 있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는 집이 너무 이쁘다면서 가구 이것저것 만져보시더니 가전제품 몇 가지를 손가락으로 정확히 콕 집으면서 자기 집에도 있으면 좋겠다면서 은근히 티를 내시더라고요. 집안의 모든 물건을 다 헤집을 기세로 서랍도 있는 대로 다 열어 제끼셨어요. 보는 내내 조마조마했는데 시어머니께서는 결국 일을 내고 마셨죠. 주방 서랍에 있던 그릇을 꺼내보시다가 손이 미끄러져서 그릇들을 떨어뜨리셨는데 바로 밑에 있던 커피 머신으로 다 떨어진 거예요. 어머님, 안 다치셨어요? 괜찮으세요? 아, 그러게 왜 남의 집을 그렇게 뒤지고 그러세요? 아이고, 커피 머신도 망가졌네. 이거 50만 원짜리인데. 너는 나보다 저딴 커피 머신이 중요하니? 50만 원? 얼마 하지도 않네. 결혼해서 다시 하나 사. 고장난 건 아닌 것 같구만. 뭘 그렇게 호들갑이야. 엄마, 이건 엄마가 잘못한 거야. 그러게 남의 집을 왜 그렇게 들쑤시고 다녀. 그리고 50만 원이 애 이름도 아니고 우리 지금 재산 50만 원도 없잖아. 조용히 해. 자식놈들 키워봤자 아무 소용없다더니 결혼도 하기 전부터 지 마누라 편드네. 그래, 늙은이가 괜히 그릇 구경하겠다고 설쳐서 미안하다. 아주 돈 없는 게 죄지? 제가 뭐라고 했다고 서운하셨던 건지 남편 손을 뿌리치고 나가시더라고요. 늘 인자하던 시어머니께서 처음 화내시는 걸 보고 저도 많이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남편은 어차피 붙잡아봤자 화만 내신다고 시간 지나면 알아서 화 풀리시니까 그냥 집에 가게 가만히 놔두라고 해서 남편 말대로 했어요. 그 뒤로 저는 결혼식 때까지 시어머니 얼굴을 보지 못했어요. 저도 결혼 준비하느라 만나뵐 시간이 없기도 했고요. 그래도 결혼식 날 만난 시어머니 얼굴엔 웃음꽃이 가득 피셨더라고요. 저를 보고 반갑게 안아주시더니 못난 아들이랑 결혼해줘서 고맙다고 앞으로 잘 부탁한다고 하셨어요. 저도 시어머니께 아직은 부족한 점이 많지만 옆에서 보고 배우겠다고 많이 가르쳐달라며 똑같이 안아드렸어요. 자상하고 다정한 남편의 인자한 시부모님까지 저는 행복한 결혼 생활만 남았다고 생각했어요.
앞으로 벌어질 일은 상상도 못한 채 말이죠. 그렇게 꿈만 같던 신혼여행을 마치고 온 뒤 남편의 손을 잡고 신혼집에 들어갔는데요. 들어가자마자 신발장에 못 보던 신발들이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신발을 보고 불길한 기분이 들었고 남편 얼굴을 쳐다보니 남편도 신발을 보고 당황해 하더라고요. 저는 신고 있던 신발을 대충 벗어던지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실에 가보니 정말 기가 찬 광경이 제 눈앞에 펼쳐져 있더라고요. 시부모님을 비롯해 신우까지 거실을 떡하니 차지하고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TV를 보고 있는 거예요. 어이가 없어서 말도 안 나오길래 말없이 뒤에 있던 남편을 쳐다봤어요. 아니, 여보, 그게 우리 들어올 때까지만 여기서 살아보면 안 되겠냐고 하셔가지고 우리 들어올 때는 흔적도 안 남긴다고 하셨는데 아직도 이렇게 계실 줄은 몰랐어.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왜 나한테 말도 없이 이러는 거야? 여기 당신만 살아? 나도 살아. 여기 엄연히 내 집이야.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아가씨, 정말 죄송한데 저희 집에서 나가주시겠어요? 아가, 우리 이대로 나가면 갈 곳이 없어. 여기 오면서 우리가 살던 원룸 보증금 뺐어. 어차피 방 2개 남던데 한 방은 나랑 영감이 쓰면 되고 한 방은 우리 딸이 쓰면 되지 않겠니? 시댁 식구 보고 나가라고 하니 원룸 계약 기간이 다 돼서 보증금을 뺐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짐도 다 풀어서 정리된 상태고 더 말했다간 제가 나쁜 사람 될 것 같아서 할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시댁 식구들을 모시고 살기로 했어요. 그래도 양심이 있었는지 집주인에게 받은 보증금을 제게 주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 돈을 받으면 안 됐어요. 자기들은 돈을 냈으니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이 방 저 방 휘집고 다니기 시작하더라고요. 저희 방까지 들어오는 건지 간혹 퇴근하면 안방 방문도 열려 있는 거예요. 몇 번이고 들어오지 말라고 했지만 화장실 겹치면 어쩔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신우는 급한데 어쩌겠냐고 안방 화장실 좀 쓰자고 하길래 저는 속으로 참을 린 3번 쓰고 알겠다고 그럼 화장실만 쓰고 방 안에 있는 물건 아무것도 건들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역시나 안방 화장실만 쓰는 게 아니었어요. 드레스룸에 있던 제 옷들도 제가 걸어둔 대로 안 걸려있고 화장품 서랍에 있던 화장품도 간혹 제대로 안 닫혀 있는 게 신우가 제 물건을 쓰는 게 분명했어요. 저는 뚜껑이 덜 닫힌 립스틱을 들고 거실 소파에 누워서 휴대폰을 보는 신우에게 다가갔어요. 아가씨가 제 립스틱 쓰셨어요? 저번에 제 옷도 입으신 것 같은데 제가 분명 저희 방 화장실만 쓰라고 했던 것 같은데요? 누가 제 허락도 없이 제 물건 쓰라고 했어요? 에이, 언니, 그거 한 번 쓴다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진짜 티 안 나게 썼어요. 진짜 살짝 톡톡 이렇게 바르고 끝이었다니까요? 톡톡이든 뭐든 저 다른 사람이 제 물건 쓰는 거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조심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 네네, 알겠어요. 제가 잘못했네요. 다음부터 안 쓸게요. 됐죠? 안 쓰면 될 거 아니야. 그거 좀 썼다고 유나는 다 떠네 진짜. 신우는 제 말에 기분 나쁘다는 듯 궁시렁거리면서 방에 들어가더니 방문을 쾅 소리 나도록 닫더라고요. 가서 한마디 하려다가 제 입만 아플 것 같아서 그냥 방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그때 그냥 내쫓아버릴 걸 왜 모시고 산다고 해서 이렇게 사서 고생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시댁 식구와 저는 맞는 부분이 단 하나도 없었어요. 모든 부분에 부딪혔고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어긋났어요. 거기다 시어머니께서는 친구를 만나고 오신 건지 친구 며느리와 저를 비교하시더라고요. 자신과 비슷한 시기에 며느리를 보신 친구는 며느리한테 명품 가방을 받았다고 하면서요. 아무리 지금은 이런 신세지만 왕년엔 잘나갔던 사모님인데 명품 가방 하나 선물 안 해주냐더라고요. 저는 혼수 준비하면서 시댁 식구들에게 어울릴만한 선물을 다 해드렸거든요. 시아버지께는 명품 머플러, 시어머니께는 조그만 금반지, 신우에겐 명품 지갑을 해줬었어요. 그리고 연애하면서 자잘한 기념일마다 다 챙겨드리고 결혼하고서도 사고 싶다는 거 있으면 사드렸었어요. 그동안 제가 선물했던 것들은 다 잊고서 당장 800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사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방 안에서 그걸 들은 신우도 불이 나게 나와서는 시어머니 말에 거들더라고요.
시어머니 가방 사면서 자기 가방도 하나 사달라고 밖에 나갈 때 들고 다니까 없다고 하면서요. 800만 원이 누구 집 강아지 이름도 아니고 나오라고 하면 뚝딱 나오나요? 저는 당연히 안 된다고 했고 시어머니와 신우는 왜 안 되냐고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니, 저희한테 그 정도도 못 해줘요? 우리가 많은 거 바라는 것도 아니고 가방 하나 사달라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힘드냐고요. 다른 집 며느리는 특별한 날 아니라도 명품 선물 떡하니 해준다고 하던데 너네 집 돈 많지 않니? 죽을 때 다 짊어지고 갈 것도 아니면서 뭘 그렇게 아껴. 800만 원이 누구 이름이에요? 어머님 아가씨는 800만 원 가지고 계세요? 아니잖아요. 당장 800만 원도 없으신 분들이 왜 저한테 난리세요? 저도 800만 원 없어요. 그동안 우리가 네 눈치 보고 살아주니까 네가 뭐라도 되는 줄 아니? 결혼했으면 넌 이제 우리 집 사람이야.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시애미 말이 법이라고. 언니, 결혼 생활 행복하게 하고 싶으면 저희 말 들으셔야 할 거예요. 이게 저희 좋자고 이러는 거겠어요? 다 언니 위해서 이러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런다고요? 진짜 말 웃기게 하시네. 이게 어떻게 저를 위한 거예요? 다 두 분을 위한 거지. 여튼 저는 가방 사줄 마음 없으니까 그런 줄 아세요. 마음 같아선 싹 다 제 집에서 쫓아내고 싶었지만 남편을 봐서 참았어요. 제가 가방 못 사주겠다고 하자 시위라도 하듯 신우와 시모는 집안을 어질러 놓더라고요. 그래봤자 불편한 건 제가 아니라 하루 종일 집에 있는 본인들이었어요. 저는 회사 갔다 오면 집에 있는 시간이 정말 얼마 안 되거든요. 제가 눈 하나 깜빡 안 하자 결국 며칠 뒤에 자신들이 어질러 놓았던 것을 다 치워놨더라고요. 한동안은 아무 일 없었고 저를 보고도 아무 말 안 하길래 이렇게 잠잠해지나 했어요. 제 직업이 액세서리 디자이너라 제 방에 금으로 만들어졌거나 보석이 박힌 목걸이, 귀걸이들이 많았거든요. 너무 많아서 티는 안 나는데 기분 탓인지 하나씩 사라지는 기분이 드는 거예요. 제가 신우를 의심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최근에 가방을 하나 샀길래 설마 하는 마음으로 조그만 카메라를 화장대 물건들 사이에 숨겨놨어요. 아니나 다를까 신우가 제 방에 와서 목걸이, 귀걸이를 하나씩 가져가서 팔았더라고요. 시어머니도 한통속이었는지 거실에서 신우랑 까르륵거리면서 제 목걸이랑 귀걸이를 팔러 나갔어요. 이건 진짜 선 넘었다고 생각해서 거실에 다 같이 모여있을 때 이혼 서류를 들고 남편 앞에 던졌어요. 남편은 합의이혼이라는 글자를 보더니 멍하니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저는 아무 말 하지 않고 신우가 제 목걸이를 훔치던 순간이 담긴 영상을 틀었어요. 당장 이혼 서류에 도장 찍지 않으면 이 영상을 들고 경찰서로 달려갈 거라고 했죠. 신우와 시어머니는 영상을 보더니 굳어서 먹고 있던 사과를 떨어뜨리더라고요. 남편은 믿기지 않는다는 눈으로 신우와 시어머니를 쳐다봤고 두 사람은 몸을 떨기 시작했어요. 그저 돈에 눈이 멀어서 이렇게 들키게 될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나 봐요. 뭐해? 얼른 도장 찍어. 내일 날 박는 대로 이혼 서류 제출할 거니까. 이혼 소송 안 하고 합의 이혼으로 깔끔하게 끝내주는 걸 감사하다 생각해. 여보, 한 번만 봐주면 안 될까? 어? 다시는 이런 짓 못하게 할게. 제발 한 번만 봐줘. 내가 이렇게 대신 사과할게. 솔직히 이 영상으로 이혼 소송하고 절도죄로 고소하면 위자료 왕창 받고 저 두 사람 감옥도 보낼 수 있는데 지금 많이 참는 거야. 당장 한 달 살았던 위자료 줄 돈도 없잖아. 안 그래? 언니,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제가 알바를 하든 뭘 하든 돈 구해서 다시 드릴게요. 한 번만 봐주세요. 제발요. 저희 오빠는 아무 죄 없어요. 아가, 우리가 잘못했다. 다시는 이런 짓 안 하마. 우리가 잠시 미쳤던 것 같아. 늙은이가 이렇게 무릎 꿇으마. 한 번만 눈 감아줄 수 없겠니? 당신들 같으면 도둑이랑 한 집에서 살고 싶겠어요?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 아시죠? 지금은 고작 귀걸이 목걸이지만 나중엔 통장, 집문서가 될지 어떻게 알아요?
시어머니와 신우는 제 다리를 붙잡고 울면서 빌기 시작했고 저는 발을 털면서 그들을 떼어내기 바빴어요. 남편은 고소라는 말에 제가 하라는 대로 이혼 서류를 작성해 주었고 저는 다 작성한 이혼 서류를 뺏어 들고는 시댁 식구들에게 당장 제 집에서 나가라고 했어요. 나가라는 제 말에도 나갈 생각을 안 하길래 손수 짐을 싸서 집 밖으로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제 귀걸이를 팔아서 산 가방을 잘근잘근 밟았죠. 신우는 울다가 가방을 밟는 모습을 보고 소리 지르면서 제 발을 떼려고 하는 거예요. 이미 가방엔 신발 자국이 났고 찌그러졌는데 그걸 소중히 안고 울더라고요. 정말 그 모습이 얼마나 한심하던지 먹고 떨어지라고 신우가 평소 탐내던 제 가방을 던져주고 문을 닫았어요. 시댁 식구들을 쫓아내고 텅 빈 거실을 보니 속이 시원했어요. 그렇게 저는 결혼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과연 돈도 없이 어떻게 살아갈까 싶었는데 며칠 전 우연히 중고거래 사이트에 제 가방과 찌그러진 가방 그리고 제가 못 봤던 명품 가방 하나를 팔고 있는 신우를 발견했어요. 제 가방과 명품 가방은 상태가 좋아서 금방 팔린 것 같은데 찌그러진 가방은 아직 안 팔렸더라고요. 팔린 가방 2개 중고가를 보니 얼추 보증금은 나오겠더라고요. 아마도 가방 2개를 팔고 원룸 보증금을 겨우 구한 것 같았어요. 발자국 찍히고 찌그러진 가방 사진이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튀어나오는 게 어찌나 웃기던지요. 간만에 배꼽 잡으면서 엄청 웃었던 것 같아요. 우울할 때마다 그 사진 보면서 웃으려고 저장까지 했어요. 고작 한 달밖에 겪어보지 않은 결혼 생활이지만 다시는 경험해보고 싶지 않아요. 차라리 죽을 때까지 혼자 사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사연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결혼을 약속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사랑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 저처럼 사랑의 힘으로도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제 글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셨길 바라요. 다들 건강하시고 봄이 다가오듯 여러분들 앞에도 봄처럼 따뜻하고 항상 꽃길만 가득하길 바랄게요.